안녕하세요. 작가 복일경입니다. 지난 시간은 2부 마지막으로 출판사 선택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3부 첫 번째로 출판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름빵의 저자 베키나 작가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는데요. 하지만 인터뷰에서 베키나 작가는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키나 작가는 자신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구름빵을 한솔교육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빵이 TV 시리즈와 뮤지컬로 제작되고 굿즈를 포함한 문화상품으로 발전하면서 약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키나 작가가 저작권료와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총 1,8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출판사는 훌륭한 작가를 발굴하고 좋은 책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출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출판사의 몸부림이 간혹 작가들을 다치게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출판 계약서도 엄연히 계약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계약을 위해선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첫째는 출판권 존속기간인데요. 출판권은 보통 5년으로 하며 대부분은 2, 3년마다 갱신됩니다. 이 출판권 존속기간이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 기간에 책이 유통되지 않으면 작가는 출판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고 인도 및 출판 기한인데요. 단행본 제작을 위해서는 적어도 200자 원고지 600매 이상이 필요해요. 작가는 출판사가 원하는 원고량과 날짜를 확인해 집필량과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또 출간이 늦어져 마음고생하는 작가들도 많으니 출판사가 약속한 출간일 역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행 발행 부수입니다. 일세 발행 부수란 처음 인쇄할 때 찍어내는 책의 양을 말하는데요. 이는 출판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모가 큰 출판사들은 2,000부 이상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출판사들은 1쇄에서 1,000부를 발행한 뒤 판매 추이에 따라 바로 2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계약금과 선급금입니다.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인세를 미리 주는 선인세를 뜻하는데요. 이는 모두 인세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인세로 총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출판사로부터 계약금이나 선급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출간 후 저자가 받는 인세는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증정본입니다. 증정본이란 출간 후 출판사가 저자에게 지급하는 책을 말하는데요. 보통 초판 발행 시 10권, 중세 발행 시 2권을 받습니다. 더 많은 책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정가 70%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용으로 증정된 부스는 인세 지급에서 제외되는데요. 보통 10%를 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전자책 및 2차적 저작권 인세입니다. 책이 전자책으로 출간되거나 연극이나 영화 등으로 활용된 경우에도 인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종이책보다 인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2차적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출판사와 저자가 50%씩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 보통이고요. 해외에서 판매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출판사는 저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계약서에서 가장 민감한 인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세는 무조건 10%인 줄 아시는데요. 사실 초보 작가는 500에서 1000부를 인쇄하면서 6, 7%의 인세를 받는 게 보통입니다. 10%의 인세란 누적 판매 수가 1만 부까지는 7%, 3만 부까지는 8%, 5만 부까지는 9%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작가들은 12%가 넘는 인세를 받기도 하고 책이 나오기도 전에 선인세를 받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국에서 10억 넘는 선인세를 받았다는 건 출판업계에선 누구나 아는 비밀이죠.
하지만 그런 소문은 초보 작가들에겐 그저 꿈 같은 이야기고요. 실상은 흉흉한 소문만 듣게 되죠. 어떤 작가는 책을 자비로 출간하고 50%의 인세를 받기로 했다는 둥, 또 기획 출판을 계약하고도 출판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둥, 판매가 저조하자 출판사가 남은 책을 작가에게 모두 떠넘겼다는 둥, 들을수록 답답한 소식들 뿐이에요. 이처럼 출판사들이 쪼잔한 인쇄 책정으로 악의 축이 된 이유는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을 겪고 있다는 출판업계의 열악한 환경 때문입니다. 게다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팔린 부수만큼 인세를 지급하는 미국이나 여타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출판사들은 책이 팔리기도 전에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3,000에서 6,000부 이상은 팔려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데 90%가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자에게 제작비를 떠넘기거나 책 구매를 강요하는 출판사와는 되도록 빨리 인연을 끊는 게 좋습니다. 출판사마다 다르겠지만 인세를 지급하는 첫 번째 유형은 초판이 인쇄될 때 인세를 모두 지급한 뒤 2세부터는 3세를 찍어야 2세 인세를 지급하고 4세를 찍어야 3세 인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초판에 상관없이 6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쇄할 때마다 그 부수에 대한 인세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판 계약사를 살펴봤는데요. 출판사와 계약하게 되었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 출판권 설정 계약서도 온라인에서 찾아 비교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작가의 글이 있는 방, 복글방에 글쓰기와 책쓰기에 관한 내용들은 책 브런치 하실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의 책 브런치 하실래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가 복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